이제 오늘 기본 강의를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회수 문제가 중요해. 사실 이제 주택임대차가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대항력이죠. 근데 이제 민법에 의하면 등기를 하면 되지만 등기하지 않고도 주민등록하고 살면, 그래서 즉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되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임차인이 많은 돈을 주인한테 맡기고 아니면 빌려주고 들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빌려줬다 이렇게 개념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혹시 그 집이 망해도 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 공부했을 때 살고 만약에 이제 주인이 망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 요걸 인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배당 요구 채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우리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 요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차인 대우법도 이렇게도 말을 해요. 주택임차인을 대우해 주는 거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런데 경매가 돼도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선순위일 때, 1순위일 때는. 그래서 경매됐다고 무조건 이 배당 받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나 배당 받고 나갈래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할 때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효과에서 이게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은 이제 경매로 그 집이 돈으로 바뀌었죠.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 경매대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사실 정확하게 주택은 건물이잖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도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줘. 그 말인 것이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런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항력 다음날 확정일자 즉시 이렇게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런데 2월 10일 날 입주를 한 거야.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제 이사 갔다는 얘기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그날 했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주민등록을 2월 10일 날 한 거예요. 근데 대항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위도 2월 11일부터 생기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계약을 1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2월 10일 날 갖췄어. 근데 만약에 나중에 3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은 2월 11일 날 생기는 거 맞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 건 아니죠. 우선 변제권은 언제? 3월 10일 날 확정일자 받는 즉시 생긴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주택임차인들하고 상담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계약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라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면, 그리고 바로 주민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겨. 이런 뜻이에요.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 했어.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질문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경매가 됐어도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티다가 보증금 돌려받을 때 그때 이제 목적물 반환하면 돼. 동시행 관계로 처리하면 돼. 그런데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에 반환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이제 전세권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해 주는데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이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전세금을 안 줘. 이제 그러면 이 전세금 안 주는 것이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돼서 전세권자가 이 X를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을 갖죠. 그런데 여기서 요 반환해야 돼. 근데 이행지체가 되려면 사실 임차인도 주택을 반환했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게 이행치가 되는 것일 거잖아요. 동시행 관계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집을 비워주고 경매해라 그러면 경매하는 동안 임차인은 어디 살아요? 만약에 경매가 그냥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끝난다 그러면 아마 집 비워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들 때. 근데 경매 신청한다고 바로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반환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요거 한 가지 잘 봐주실 게, 전세권자가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전세권 등기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택임차인은 이게 등기가 돼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 판결 받아서 판결문이 집행 권원이 된다. 그래서 집행 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돼. 그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이게 인정되지만 주택임차권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경매권을 갖는다라고 하지는 않아.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임차권은 경매권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그랬는데 요건 별개다라고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췄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별개야. 별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내가 이제 1순위로 주택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 변제권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됐다. 그랬을 때 나는 주인 바뀌어도, 경락인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계속 살 거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그냥 배당받고 나갈래 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 그때 배당을 해주는 것은 배당 요구가 있을 때 배당해준다.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을 했어. 근데 전액을 다 배당받으면 내 보증금 다 받았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죠. 근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했어. 한마디로 좀 남은 거죠. 예를 들면 2억 중에 1억 5천은 받고 5천 남았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우선 변제권 카드는 써버렸어. 이걸 써버렸어. 근데 이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집이 또 경매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행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쓸 수는 없어. 왜? 우선 변제권 카드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카드를 2장 만든 거지. 대항력 카드, 우선 변제권 카드. 근데 우선 변제권 카드를 선택해서 이미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카드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또 쓸 수는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 근데 대항력 카드는 남아있으니까 대항할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이것도 별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택임차인인데 이게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다 갖췄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각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그건 별개다. 그런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 다 받았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카드만 썼으니까 이 카드는 남아있는 거지. 또 전세금의 일부 우선 변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요 카드를 썼어. 요 카드는 남아있는 거지. 그 말인 것이다. 별개를 잘 알아두시면 된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별개다. 별개. 2개다. 별개다. 별개야. 그 다음에 5번에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 승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차권의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근데 보증금 받은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임대차 공부하면서 임차권 양도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주택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우선 변제권을 가져 이 말인 거죠. 이 사람도 주택 임차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보증금만한 채권만 따로 양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못 가져 이 말인 것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얘 별명이 뭐라고요? 주택임차인보호법 그랬었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택임차인이 돈 없는 빼먹고 돈 없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밖에 한 대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해주려고 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 채권 양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그 채권 양수인은 자기 사는 집은 다 따로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따로 양도받았대. 지금 통장이 두둑해질 사람인 거죠. 그것까지 나라가 챙겨주는 건 아니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물론 이 사람이 돈 받지 마 이런 뜻은 아니죠. 내가 채권 양도를 받아서 채권자야. 그러면 그 사람 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해 줄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경우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줄게라고 한다고. 요 얘기다.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 승계 이렇게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적인 채권 양수는 안 된다더니 금융기관은 또 인정해 주겠다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망해서 이게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런 뭐 전세자금 대출 사업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 없는 임차인보다는 금융기관이 나서서 돈을 챙기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받아버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직접 챙기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 기금이 확보돼 있어야 되니까 그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이 보증금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순위가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당권이 더 먼저야. 그럼 저당권 1번.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 2번이야. 그럼 2번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소액보증금은 순위 상관없이 여기 최우선이잖아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줘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다. 여기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 확정일자는 그냥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이게 주택임차인인데 그 보증금이 소액일 때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택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네만 확정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돼.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1순위자야. 그러면 배당받지 않고 그냥 경락인한테 대항해서 주인이 경락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대항력을 선택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 이 소액 보증금 받고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배당 요구할 때만 이걸 배당받고 그거라도 배당받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소액 보증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소액 보증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이 원래는 소액 보증금이 아니었는데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자꾸 반전세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뭐 또는 그 집이 진짜 망해가지고 보증금이 막 깎았어. 보증금이 감액이 됐어. 그래서 소액 보증금으로 바뀌네. 그럴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줘버려. 제가 이제 이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집에서 꼭 누가 좀 안 된 사람들 보면 막 갖다가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잘 좀 하지 누가 잘하지 않고 싶어서 그랬나?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보증금이 감액돼서 소액보증금으로 바뀌었어. 그냥 보호해줘 버리는 거야. 잘 좀 하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근데 그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 원래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대지의 저당권 설정한 뒤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여기 저당권 설정 받은 은행이 주택이 있는 걸 고려하지 않고 주택이 지금 없었잖아요. 저당권 설정해 줄 때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받아가 버리면 완전 불이 타죠. 저당권자가 완전히 은행이 생각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대 환가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 비교해서 봐보시면,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이게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췄을 때 인정이 된다. 근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이건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돼.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 배당 순위와 관련해서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전액을 우선 면제. 한마디로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자한테는 못 이기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죠. 봐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 거야. 우리 2번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고, 주택 임차인이 그 다음 순위로 받고, 또 남는 게 있으면 2번 저당권자가 받고,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이 제목 자체가 소액보증금인데 순위 상관없이 최우선 면제받는 거잖아요. 선순위자보다 보증금 등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후순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선순위자보다 먼저 보증금 등 일정액의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고.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지 포함해서. 그런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 가액의 여기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줘.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보증금 많이 될지라도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또 저당권자도 생각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받아갈 최소한 2분의 1까지는 챙길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내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보증금을 안 줘. 이런 상황인 거죠. 전제가 그런 건데 이때 만약에 그냥 이사를 가버려. 그러면 우리 봐보세요.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선 면제권이 이렇게 인정이 돼. 그런데 이사를 가버려. 그러면 이 점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뭐도 없어져. 우선 면제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이사를 가면 또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렸어. 똑같아. 대항력 없어져 버려. 우선 면제권 없어져 버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대항력은 존속요건이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되면 배당요계 종기까지 그게 존속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번에 회사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저 먼 여기서 제일 먼데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주도로 발령이 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이제 그냥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대우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법에서 생각한 게 뭐냐. 그 동네 법원에 가서 임차주택 소대지예요. 임차주택 소대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어. 항고할 수 있고요. 거기 주인이 돈을 안 줘서 지금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거잖아요. 돈이 들어갔잖아.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등기를 했어. 그러면 대우받을 수 있다고. 대우받을 수 있다. 이제 없었던 경우에는 취득, 있었던 경우에는 유지. 취득 또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네, 등기 후에는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래 소액 임차인은 순위 상관없이 최우선 면제권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했어. 그럼 이제 그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건 지금 그 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여기 진입하지 마. 신호등으로 오면 빨간불 들어온 거야. 빨간불 들어왔는데도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바본 거지. 그렇잖아요. 등기부를 봐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인정 안 해준다. 최우선 매대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인 거라고. 네. 돈을 버리러 들어간 사람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원리상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이제 지금 집이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나가버렸네. 근데 그 집주인도 만약에 이제 경매 들어오면 자기도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한테 제일 편한 게 누나야.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여기 농장 몇 개 갖다 놓고 좀 소액 임차인처럼 좀 살아.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말인 거죠. 그런 것도 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무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저당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저당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저당권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봐보세요.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자가 자기 돈 확실하게 먼저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변제하는 게 맞아.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얘가 저당권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이게 이제 변제죠. 변제하는 게 먼저야. 근데 우리가 동시행 이항변권에서 공부한 게 있어.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들 하면서 배운 게 있다. 변보경 협력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보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얘는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준다. 왜 그럴까?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나 지금 보증금 받고 나갈 건데 얘가 돈 안 줘요. 주인이 돈 안 줘요. 를 말한 거잖아요. 나 돈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앞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과는 다른 거죠. 거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이 존속기간에서 존속의 보호가 나와 있는데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지금 뭐 이제 아주 이게 완전히 뭐 상식처럼 되긴 했는데 83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지금은 2년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는 최단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그 1년도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법이 나온 거야. 몇 개월 살다가 주인이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무주택 섬이 진짜 서러웠던 거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서 지금은 이제 2년간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를 들면 1년 약정을 했어. 그럴 때는 몇 년?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1년을 약정했어. 1년을 약정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2년이나 또는 1년 중에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나 2년 살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 약정한 대로 1년만 살래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게 임차인만 가능한 거야.
임대인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임차인 편이라면 그냥 굳이 2년 약정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집에 꼭 2년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중간에 이사 갈 필요성도 있어. 그럴 때는 1년만 약정하면 된다는 거죠. 1년 약정해서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인은 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 돼 있으니까 너 2년 살고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이게 인정되는데 이게 법정 갱신은 끝나가는데 아무 말도 없을 때 그런다 그랬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을 때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다. 2개월 말미는 줘야지. 뭐 새로운 집 구하고 하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정 갱신이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2년이 돼버려. 다만 임차인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야. 3개월 지나면 끝난다. 통고자가 붙으면 꼭 말미를 주죠. 말미 3개월이다. 인 거죠. 그런데 법정갱신이 안 될 때가 있다. 법정갱신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법정갱신이 되려면 주택임차인이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야. 다 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차임연체가 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 이런 경우까지 법정갱신을 인정해 줄 것은 아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거 자체가 원래 옛날 뭐 임대차 3법 개정할 때 이게 들어온 제도인데 원래는 상가임대차법에만 있던 제도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준 거지. 근데 뭐냐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나 계약 갱신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 게 계약 갱신 요건이 있는 거니까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합중대 실거주일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상가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를 보면 쉬워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주인이 내가 살 거야.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내가 입주할 거야. 주인이 내가 입주할 거야.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근데 계약갱신 요건은 한없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간은 2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기본 4년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했어도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나 나갈래.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차임 등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가 시세에 안 맞아. 그러면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죠. 우리 지상권에서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임대차 가면 차임 증감 청구권, 주택에서도 차임 증감 청구권, 상가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또 임차인한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을 정해. 그래서 증액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한 번 올릴 때 5% 이상은 안 돼.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다. 근데 요거는 꼭 전국이 5%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동네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죠. 이 동네는 5%, 저 동네는 뭐 4%, 또 저 동네는 3%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요거 또 제한이 있다.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는 못해.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증액 청구는 안 돼. 이건 안 돼. 증액했는데 또 1년 이내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액 청구는 일방적으로 증액 청구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와 합의로 증액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어.
둘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그러니까 주인하고 세든 사람이 합의로 했어. 합의로 올렸어. 그런 건 뭐 5% 제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전세로 돌릴 때, 예를 들면 2억에 전세금으로 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뭐 1억은 예를 들면 월세로 돌린다든지 할 때 너무 센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되는 금액에 1억을 지금 월세로 돌리는 건데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금액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해줍니다. 요 정도 해두시고 우리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는데, 제목에다가 보증금 동그라미,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520페이지 빨리 갔다 오세요. 3조 2에서 2항 대항요건 동그라미. 조문 법조문에서 첫째 줄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확정일자 동그라미.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봐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 동그라미. 그런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확정일자 세모.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 네 번째 줄,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 동그라미. 그래야지 맞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주택의 주택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배당요구 동그라미. 경매할 때 경매 시 배당요구를 했을 때 인정된다. 근데 1번의 세 번째 줄,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인정해 준다.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점은 소액 임차인 동그라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주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지어진 거죠. 그때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은행은 주택 없는 걸 전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해줘야 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배당 요구 채권 동그라미.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임차인 동그라미, 강제경매 신청 동그라미. 이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밑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은 나 돈 받고 나갈래, 이 뜻이 그 속에 배당 요구가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1번 확정일자 동그라미, 즉시 동그라미. 밑에 줄 대항력 동그라미, 다음날 동그라미. 아까 쭉 말씀드렸던 예를 표로 설명을 드렸고, 3번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대 동그라미, 우 동그라미, 별개 동그라미. 둘 다 갖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우선 변제권 행사 동그라미,
전액 배당 세모,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 밑에 줄 대항 동그라미. 그런데 그 밑에 줄 제2경매 절차 밑줄 긋고 그 밑에 줄 우선 변대권 세모. 다음 또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대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이 말인 거죠. 이미 우선 변대권 카드는 써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4번에 주택임차인 동그라미, 전세권자 동그라미, 별개 동그라미. 별개가 중요하다.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전세권자 동그라미, 배당요구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증금에다 밑줄 긋고 대항력 동그라미. 대항력. 그러니까 주택임차권을 쓴 건 아니니까 주택임차권은 남아있어 이 말인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셔서 5번에 금융기관 동그라미, 우선변대권 승계 동그라미. 근데 그 우선변대권은 1번 임차권 양수인 동그라미. 임차권 양수인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선변대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2번 그냥 보증금 반환 채권만 밑줄 긋고 채권 양수인 세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변대권 못 가죠. 다만 금융기관 동그라미. 금융기관은 그걸 가져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의 제3조의 이 보증금의 회수에서 여기서는 이제 집행 개시 요건을 완화해야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마지막 줄에 이행세모, 이행제공세모. 그 얘기가 뭐냐? 괄호 1번에 두 번째 줄 강제경매 신청 동그라미 주택 반환 세모.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경매 신청하고서 바로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을 반환하면 안 되지. 뭐 트럭에서 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 2번 보증금을 받을 때는 보증금 동그라미, 동시에 동그라미, 목적물 명도 동그라미. 주택을 반환해야 돼. 목적물 명도는 주택 반환을 말하는 거죠. 넘어가서 밑에 소액 보증금, 소액 동그라미,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거기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다 동그라미 쳐둡니다. 소액 보증금을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밑에 보시면 표가 소액 보증금에 관한 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제하는 교수님이 이 숫자를 다 외우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낼 건데 교수님들은 이걸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중개사법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민법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고 페이지를 바꿔서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보증금 감액 동그라미, 소액 임차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보호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주거용 건물로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그런 경우에도 인정해줘. 그런데 2번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세모. 그런데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느냐? 경매 신청 등기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경매 동그라미, 배당 요구 동그라미. 여기도 배당 요구 채권인 거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교수님들이 외우지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무하면서 요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 그건 그때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괄호 2번으로 가시면, 근데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3번 대지 동그라미.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대지에 대해서도. 그러나 3번 가시면 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줘.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나와 있는데 1번에 1번 바로 가시면 임대차가 끝난 후 동그라미. 보증금 반환 세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동그라미. 법원 동그라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각 동그라미, 항고 동그라미. 기각을 하면 항고할 수 있어. 비용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청구 동그라미. 거기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번이 효력. 대 동그라미, 우 동그라미. 대우받을 수 있어. 주택임차인이 대우받을 수 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져. 1번의 두 번째 줄. 없었던 경우에는 취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밑에 유지 동그라미. 보통은 있었겠죠. 그래서 유지시켜줘. 그러니까 발령이 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대우받을 수 없다고. 넘어가서 2번. 등기가 된 후. 등기 동그라미, 이후 동그라미. 소액임차인 보호 세모. 소액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아. 그리고 3번에 여기는 배당 요구 세모. 배당 요구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동그라미 동시행관계 세모.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보증금 반환이 선의 의무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민법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이 경우에도 세 번째 줄 대 동그라미, 우 동그라미. 대우받을 수 있게 해줘. 민법에 의해서 등기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대우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보장 나와 있는데 최단기간의 보장. 타도 1항에서 2년 동그라미. 2년으로 인정해준다. 임차인 동그라미, 2년 미만 동그라미. 주장 동그라미. 1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이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말이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밑줄 긋고요. 임대차 관계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본다. 날짜는 지난달에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네?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임차인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2년 동그라미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임대인 세모,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해. 네, 법정갱시 남아있는데 여기는 제6조에서 조문 1항 임대인 동그라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동그라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그 읽다 보면 막 숨이 차. 마지막에 임차인 동그라미 2개월 전까지 동그라미.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법정갱시 되는 거야. 그때 2항 2년 동그라미. 기간은 바로 2년이 돼버려. 그러나 3항 이기 세모, 연체 세모. 이기 연체가 되면 안 돼. 의무를 현저히 위반 세모.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도 안 돼. 근데 임차인의 해지 통고. 임차인 동그라미, 해지 통고 동그라미. 6조 1항에서 보면 임차인 동그라미
언제든지 동그라미, 해지 통지 동그라미. 그리고 2항에 보면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지나면 끝나. 그러니까 3개월 말미를 주고 해지 통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6조 3에서 1항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여기서 두 번째 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말이에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주인은 거절하면 안 되지.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자세한 건 이따 우리 상가임대차법을 좀 보도록 합니다. 1호에서 2기에서 2 동그라미, 3호에 가면 서로 합의하여 합 동그라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호에 가면 임차인이 임차인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 동그라미. 그 다음에 7호에 가시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뭐 여기 대동그라미, 이게 이합중대예요. 이합중대. 그리고 8호 가시면 임대인 동그라미, 실제거주 동그라미, 실거주하려고 할 때 그때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회 동그라미, 한 번만 할 수 있어. 2년 동그라미, 그리고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여기도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연호 % 동그라미.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해지 동그라미,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어.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차임증감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7조 1항에서 7조 1항 증액 청구가 나와 있는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증액 동그라미 1년 이내 세모, 1년 이내는 못해. 들어가고 1년 이내는 못해. 올리고 또 1년 이내는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항에서 20분의 1 초과 세모, 20분의 1은 5%죠. 마지막에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어. 그런데 판례 두 번째 줄 재계약 세모, 합의로 세모, 합의로 증액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네, 여기까지 좀 두시고요. 이제 쉬었다가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